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 많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오디오 클립을 통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팟빵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2022년 첫날 아침 1월 3일 한국 장전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된 증시 각도기 TV의 곽상준입니다. 네, 2022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실속 있는 그런 채널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신다면 올해도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시장에서 당하지 않고 시장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종목을 찍어주는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면 검찰이 우리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종목을 찍어주는 행동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한 제시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것이고요. 올해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던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미국은 버블로 가느냐 아니면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년치 이후에 버블을 향해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월달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1월달 증시에서 미국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볼 대목과 그리고 전 세계 증시와 그리고 한국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저의 눈에 가장 많이 포착되는 것은, 자,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뀐다라는 상황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장이 실전으로 경험하게 될 금리 인상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주 잘 소화하고 끝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실질적 상황과 언급들이 이루어질 때 시장에 과연 영향을 받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대목이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증시는 작년도에 대대적인 대주주 이슈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물타기, 물적 분할, 신규 상장, IPO 등등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물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지수가 오르긴 올랐죠. 한국 증시는 그 2873에서 2977로 약 100포인트 넘게 오르긴 했습니다. 한 3%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100% 올랐으니까 안 오른 건 아닌데, 근데 실제로 분위기는 뭐냐면,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안 좋았고요. 코스닥도 971에서 1033으로까지 오르긴 했습니다만 별로 이제 참여했던 분들의 경험이 안 좋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타기가 너무 많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주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다. 물타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비싸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제 1월 달에 큰 건이 한 건 터지고 나면 작년만큼 그렇게 연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 IPO 물타기를 한번 잘 극복은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증시에 다른 주식들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얘네들로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얘네들은 그나마 제값을 받았어요.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제값을 받았는데 물적 분할할 기업들조차 제값을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이 넉마로 떨어졌다는 거죠. 나머지 종목들이 아주 너덜너덜해졌는데, 그 너덜너덜해진 정도가 너무 심해서 와, 이거 정말 싸다라고 느껴진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 한국 증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격 매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현재 금리 상황에서 PBR 1.1배, 그리고 PBR과 ROE와의 상관관계를 아셔야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ROE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거나 소각시키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ROE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냥 자산을 계속 쌓아서 잘 버텨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더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뭐예요? 한국 증시는 남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야? 현금을 잘 확보하고 갖고 있으면 기회가 언젠간 온다. 떨어질 때를 기다리자. IMF 심보지. IMF 때 내가 현금 잘 갖고 있어서 1위로 등극했다. 이런 생각을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 다른 회사들 역시
뿜뿜하다가 다 뒤졌다. 술 취해서 뒤졌다. 그러니까 현금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현금을 잘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주주가치를 높인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직 못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MF의 후폭풍성에 있다. 정신 상태는 우리의 그 기업가들의 정신 상태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기회를 잡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신세대 그 기업주들로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생들이 기업의 앞단으로 지금 오고 있죠. 80년대생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주주가치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인식은 시간이 갈수록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보기 위해서 먼저 이번 주 미국 주요 증시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증시 일정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5일이죠. 5일 있을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매파적 태도를 보일 것이냐가 핵심인데요. 이것들은 뭐 물론 이제 그 회의록 발표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대담이라든가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 주요 이제 연설 스케줄만 보더라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연타로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면 얼마나 매파로 변했는지 알 것이고, 매파로 변한 정도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7일날 있습니다. 7일날 실업률 발표가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 4.2에서 4.1% 정도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도 40만 5천 명 정도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달에는 21만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많이 늘어났을 때 연준의 인사들이 매파적인 것과 의사록이 일부 과거보다 매파적일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신다면 일단 매파적으로 이들이 대응할 것이고 지표도 잘 나와서 이것들이 매파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 정도로 한 주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엔데믹과 금리 인상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시장은 판단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물과 실제적인 상황과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항상 그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파악을 시장으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왜? 시장을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시장을 이용해 먹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 시장은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광범위하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거에 상당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오미크론이 시장을 짓누르는 영향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오히려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단발성 이슈로서 나타나는 제한적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잠깐. 이제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케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테이퍼링이 3월달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빠르면 3월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페드와치 기준으로 50% 중반이니까 여전히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은 6월달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아니면 조금 빠르다면 5월달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의 시장의 생각이죠. 어찌되었건 이번 FOMC 그 의사록을 통해서 이제 진짜 금리 인상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시장이 할 터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금 다소한 것 같지만 과연 정말 다소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 1년치를 돌아보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 약간 보수적인 태도를 가져도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21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18.73% 올랐고요. S&P 500이 26.89% 올랐고 나스닥은 21.39%나 올랐습니다. S&P 대표 지수가 27% 가까이 올랐다는 건 진짜 놀랄 일이죠. 한국 주식시장 작년도 미친 장이었는데 몇 프로 올랐는지 아십니까? 연초 대비 2020년 1월 1일 대비 2020년 12월 30일에 약 30% 올랐습니다. 난리였죠? 누구나 돈 버는 장이었죠. 근데 작년도 미국 시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S&P 500 대표 지수가 약 27%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 다음의 기준으로는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숨고르기 안 한다면 다이렉트로 버블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럴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올해 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S&P 500 전망치는 5,050 정도입니다. 대략 지금보다 지금 4,700대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6%밖에 높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 S&P가 올해 대략 6% 정도 오를 걸, 물론 이 전문가 예상치 하나도 안 믿어요. 이게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은 그 작년보다는 높은 상승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1월 달에 진짜 오미크론 별거 아니고 금리 인상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냐는 미국적인 상황이고,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월에 오미크론이 가장 심각한 곳은 전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대응 방식이 다르죠. 미국은 뭐 30만 명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고, 일부 이제 마스크 좀 써라,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인데, 사람 모일 거 다 모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셧다운이죠. 이제 시안에서 지금 발병 확산자가, 오미크론 확산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안의 인구 규모가 1,300만입니다. 1,300만 명의 지역을 지금 전면 봉쇄하고 있어요. 대응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문제가 있어? 다 닫아. 막아버려. 다 담벼락 다 쳐.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기준으로 보면 소비가 이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은데,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는 중간중간에 셧다운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소비 증가가 어려워지죠. 뭘 움직여야 뭘 쓰지. 움직이질 않는데 쓸 게 뭐가 있어. 있는 거 그대로 쓰죠. 그죠? 어디 나가야 화장품이라도 바르고, 어디 나가야 차도 타고, 차도 필요하고, 외식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상황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세계 경제에서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중국 시안이 반도체의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병목 현상이 연장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저쪽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쪽은 얘기는 안 나오는데 메모리 쪽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제조 공장이 시안에 있고, 이게 세계 점유율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이미 오후 방송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 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업체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번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시안에서 D램을 제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D램 제조가 차질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이 세계 3대 그 D램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D램이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낸드도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을 일으킬 것이냐라는 거죠. 자,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반도체 주식들의 1월 주가가 의외로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삼성전자보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조금 추가로 더 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셧다운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리고 게다가 D램까지 이렇게 되면 D램 가격의 하락폭은 어떻게 된다? D램은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했어요. 너무너무 널널하고 이런 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D램이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 하면 와우, 네, 바로 가격이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이제 특별히 한국 증시가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셧다운이 오래된다면 반도체 가격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1월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의 이런 오미크론 대응은 글로벌 공급 적체를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널리면 그래, 다음 주에 사지, 한 달 있다 사지, 뭐 다다음 달에 사지, 뭐 이래뒀는데 공급 적체야. 그러면 빨리 사고 싶어.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다루는 회사가 어디예요? 테슬라죠. 테슬라 가격 계속 올라요. 지금 가격 계속 오르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냥 10만 원 주고 그냥 예약 한번 해보지 뭐. 근데 가격이 올라. 옛날 가격으로 줘? 무조건 사야지. 그죠? 무조건 사야지. 자, 그런 어쨌든 이런 공급 병목 현상은 내구재 소비를 유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30만 명이 발병하고는 이런 상황들은 미국인들의 활동성을 상당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면 내구재 소비는 어떻다? 자, 그렇다. 그러면 공급 적체는 1월 달에도 유지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1분기까지 공급 적체와 내구재 소비는 유지될 것이다. 자, 내구재 소비의 중요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죠. 자, 그러면 한국은 나쁘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오히려 수출 이번에 12월 달치 나온 것도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네. 1월 달까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계속 1분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은 중국이 완화적 스탠스를 계속할 것이다. LPR 금리는 추가로 10에서 15bp 정도를 1분기 내에 아마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지준율은 여러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컨센을 또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난 연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ADR이 폭등을 했습니다. 하루 지수상으로 ADR 기업이 9%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중국이 이제 시장에 대한 압력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서서히 우리가 보지 않겠느냐. 1분기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느껴지는 이슈가 하나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신에너지 보조금을 30%를 점차 축소하는 이후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게 과연 전기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 세계 전기차 수요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게 축소 폐지될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배터리 업체, 셀 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2자릿수로 올렸습니다. 연말에. 자,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2년에는 전기차 관련 섹터는 고민 좀 되죠. 좀 조심하자라는 입장이에요. 전기차 관련 섹터는 조심하시고 다른 섹터를 좀 잘 바라보자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안 다치는 게 첫 번째예요. 다치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안 다치면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느릿느릿 벌어도 연 20% 정도 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연 20%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연 20% 벌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기차 영역에서는 좀 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좀 조심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때 과연 보조금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차를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제가 이제 그 테슬라를 저 개인적으로 한 대를 더 살까 하는 생각으로 가격표를 봤다 깜놀했어요. 이 정도는 아니지. 난 이 가격 주고는 나는 사기는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직 프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그 기점 가격이죠. 사람들의 소비를 빡 늘리는 기점 가격. 우리가 그 OLED 텔레비전 최근에 많이 사는데 왜 이런가요? OLED 텔레비전 대당 뭐 500만 원, 700만 원만 사나요? 안 사죠. 대체적으로 어느 가격대부터 사요? 200만 원대, 100만 원대면 살 마음이 생기죠. 컴퓨터도 한 대 500만 원이면 삽니까? 이건 매니아층에서 매니아 컴퓨터는 그렇게 사겠지만 잘 안 사죠. 한 100만 원 내외 언저리 이 정도면 손이 가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매직 프라이스예요.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빵 땡기는 그 기점 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기차 가격이 여기서 다시 오른다면 기점 가격을 건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면 차체, 그 모든 편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도 작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가격이, 중대형 차보다 한 3, 4천만 원 더 비싸?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전기차 섹터는 2022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기서 제 이야기는 안 먹고 말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같이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